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난파선의 선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배는 가라앉는데 선장은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초선 50여 명까지 들고 일어났고 이 친문이 아닌 중진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임기 말년이 아주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보궐선거 참패 후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이 어떻게 될 건지가 지금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정세균 총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언제 사표를 내고 떠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미 사전에 아마 청와대에 그만둔다는 뜻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양새입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 다음 주에 이란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언제 그만둘까요? 그리고 후임은 누가 될까요? 자, 지금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이렇게 참패, 그냥 지더라도 적당히 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패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애당초 여성 총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대법관, 이미경 전 의원도 거론됩니다. 한명숙 스타일이다. 그런데 존재감은 좀 떨어집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한때 본인이 강하게 국무총리를 희망했다고 하지만 이 판국에 지금 초선들이 추미애 조국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 판국에 추미애했다가는 정말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거는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후임 국무총리가 될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자,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관리형 총리로 문재인의 임기 말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이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부겸 전 장관. 일단 대구가 고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합 이런 이미지는 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관의 다선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경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친문 색채가 옅습니다. 자, 그리고 김부겸 전 장관은 최근 문재인 정권의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위기를 돌파할 경륜 있는 총리로서 또 한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호남 인맥입니다. 따라서 이 박지원의 이름이 갑자기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다만 박지원을 총리로 지명하게 되면 후임 국정원장을 또 임명해야 된다는, 연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지원 카드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이 정세균 총리는 지금 가능하면 빨리 뛰쳐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야가 덜컥 대정부 질문을 19일, 21일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면 정세균 총리의 이 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러날 총리를 갖다가 대정부 질문장에 세워서 답변을 시킨다? 이거는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할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사임을 앞둔 총리가 나와 대정부 질문을 받으면 야당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개각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세균 총리로서는 빨리 뛰어나와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이 말이야 문제야. 이재명은 지금 묘합니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가치가 하나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친문 적자는 정세균이다 이렇게 뛰쳐나오고 싶은데 지금 총리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19일, 21일 하기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경악할 겁니다. 큰일 났다. 자, 이번 총리는 아마도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총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중요한 포스트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인사청문회도 이틀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터지면 또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한번 받았습니다. 국정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외에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권의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까지 지냈던 이런 인연으로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거기 가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오선 출신의 원혜영 전 의원,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도 물망에 오르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봐서 경제 쪽 사람이 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전 의원도 스타일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원혜영 전 의원은 참고로 이번에 오세훈과 추미애의 이 투표하는 날 이렇게 유인태 전 수석과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혜영 전 의원이 이겼다고 합니다. 오세훈 추미애의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론됩니다. 자, 이미경 전 의원도 한명숙 스타일이라고 거론되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여성 총리론이 부상됐던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잘 나갈 때입니다. 지금은 관리형 총리로서 박지원, 김영주, 김부겸 이 세 사람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박지원을 지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륜 또는 이 박지원이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가 와도 국무총리는 마지막 총리는 망신만 나오고 독주를 마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관리형 총리론이 부상하면서 박지원이 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소식을 듣고 있는 정세균 총리 시간이 지연된다. 나 대통령 선거 운동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내각 개편이 늦을지도 모릅니다. 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바꾼다고 했다가 이번에 유임시키면 어떠나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보궐선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못 차립니다. 이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와대 인사 똑바로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자, 어쨌든 국무총리 누가 될까요? 내기할까요? 박지원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알 수 없죠. 제가 문재인이 아닌다면 제가 또 박지원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키지 마십시오. 아무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리에 쥐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